항상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움직일 수 없어요. 생명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생명이라고 해도 그렇고,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감정, 마음, 또 느낌,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호 말고요. 여러분의 사상적, 취향, 사상적, 감정적 취향 이런 것들은 문장에 영향을 받아요. 단어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예가 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꿈. 여러분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재미삼아라도. 답 뻔하잖아. 무슨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의 대답이 나올지는 자명합니다. 단어가 나올 거예요. 꿈이 뭐예요? 가수요. 꿈이 뭐예요? 래퍼요. 꿈이 뭐예요? 프로그래머요. 꿈이 뭐예요? 여행가요. 여러분, 그래서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비님은 꿈 꾸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꿈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꿈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여러분 어떤 패키지예요. 패키지된 요약. 여러분 시험을 그래도 나름 학창 시절에 봐왔잖아. 정 급하면 마지막에 핵심 노트, 핵심 요약집. 핵심 요약집을 사서 정 급하면 핵심 요약집이라도 사서 보라고 하지만 사실 핵심 요약집으로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 한 절반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중요한 건 맞으니까. 근데 그 핵심 요약집을 봐도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면 핵심 요약집만 모아놓은 걸 보면 이게 핵심 요약집의 아이러니한 게 그래 물론 빵점은 면하게 해주겠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건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답하시오 이러면 이제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면 골라야 되니까. 근데 핵심 요약집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핵심 요약집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건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핵심 요약집 노트를 빌려도 내 점수는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핵심 요약집은 말 그대로 요약, 즉 단어, 그러니까 물론 문장이지만 그 핵심으로 압축시키다 보니까 이게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라는 게 물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 어쨌든 압축시켜 놓은 덩어리가 요약이잖아. 자, 아비님의 이 표현들도 다 보세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아비님 말하는 태도도 다 포함돼. 이 태도, 핵심 요약이 단어로 구성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김 실장님이랑 아비님의 말이 비슷하죠.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요 태도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핵심 요약집이 단어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요하게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놓은 것이 핵심 요약집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녹여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왜 압축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래퍼입니다. 아, 래퍼구나. 여러분, 래퍼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래퍼? 래퍼라는 것이 사실은 래퍼니까 그 장르는 정해졌지만 굉장히 여러분, 화가 하면은 이 세상 우주 같은 영역에서 좁혀진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지구에서
한국으로 좁혀졌다고 한국이 좁아? 저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이 좁아? 물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좁은 영역이 아니에요. 한국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흐름은 존재하지만 이게 한국이 7천만이야. 6천만이고 맞죠? 7천만, 4천만. 이제 7천만 인구 지금 인구 얼마인가? 6천만 되나? 7천만 정도로 들었는데 하여튼 자 6천만이라고 합시다. 한국인 자 그 한국인이 6천만이에요. 6천만 명. 6천만 명이라는 그 인구를 한국인이라는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저 한국인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네 도대체. 한국인의 어떤 공통적인 대충의 기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압축시켜 놓은 이 표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약집의 가장 핵심적인 치명적인 단점은 그 요약집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핵심 요약집을 빌려오면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노트를 베껴 써도 본인의 점수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비님이 혼잣말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대화를 하라고 하잖아.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에 거기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야. 자신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단어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기 위한 그 기준점, 그 이끌어주는 어떤 그 부드러운 갈고리라는 말 자체가 차갑네. 하여튼 부드러운 끌어주는 어떤 압력, 어떤 그런 느낌. 그것이 이제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이거든. 대화는 문장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영상의 김 실장님도 이분도 그리고 또 모두가 그러니까 아비님은 꿈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 세계 꾸준히 쭉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드신 분들이 아비님의 기준에는 모두 자기다우신 분들이에요. 자기다운 영역들. 세상의 주목을 받든 받지 않든. 왜냐하면 세상의 주목은 시간의 영향과 시대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뭐 도끼에 뭐 힙합처럼 힙합이 주류 문화이기는 했습니까? 하지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와 시간을 지나면 어느 순간 그걸 만나게 되죠. 그런데 와도 자기 세상이 없으면 뭐 보여줄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분의 말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어떤 한 상황, 어떤 한 게임사, 어떤 게임에 대한 이해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어.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확률이라는 것을 해서 이건 빙고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항상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표현할 때. 항상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왜? 문장으로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반말 싫어하잖아. 말이 짧다? 뭐 이러면서 너 그거 뭐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그 자체로도 여러분들의 그건 마음이 상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네. 여러분들이 항상 꿈은 없어도 돼. 꿈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자기 세계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간 여러분들이 집까지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뭐 집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집은 어떤
이 사회생활에 그래도 공식적인 베이스 캠프니까 모두가 구하고 모두가 갖고자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갖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자기만의 공간. 설령 커튼을 치고 나누더라도 그 공간만은, 자기 공간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수적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사람은 휴식을 할 수가 없어. 자기만의 공간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필수적인 거야. 육신을 떠나서, 육신이야 뭐 소리 다 들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커튼만 쳐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도 일단 마음이 쉴 수 있거든. 여러분들의 영혼이 쉬려면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것은 생명에게 절대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그 약한 계란도 그 안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잉태될 수 있고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회라는 말 좀 웃기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지독하게 그런 이유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세계가 없어요. 내 세상,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이 세상 안에서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자기만의 공간은 확보됐지만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옛날에 한 방에 몇 명씩 살 때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는 나만의 공간만 있으면 다 괜찮았을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만의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가져보니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금방 알겠죠. 나만의 공간이 있어도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힘겹잖아. 생명으로서 굉장히 힘겹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꼭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 자기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 꿈을 이룬 사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와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글쎄요,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꿈 얘기만 계속 듣습니까? 그게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꿈을 이룬 분들, 꿈을 표현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다큐멘터리 제작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쪽내는 거? 여러분 다큐멘터리라는 건 솔직히 흘러가는 대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 근데 의도가 있습니다. 기획 의도가.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는 다큐멘터리 파기돼요. 왜?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답이 나오는 결론들을 내기 위해서, 특히 동양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는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덜해. 그렇지만 시청률에 영향을 받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 다큐를 만들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정보와 매체들은 무언가를 꿈꿔야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꿈이라는 것을 그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끊어진 세대라고 이제 다른 얘기를 들려줄. 그렇지 않다. 다른 얘기를 들려줄 사람 필요한 거. 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렇지만 자기 영역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꿈이 없어서 지금 힘든가?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 꿈이 있는 사람이 아마 더 힘들걸, 지금은? 꿈이 있는 사람이 아마 더 절망스러울걸? 그리고 여러분, 공황장애든 뭐든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꿈이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2배, 3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못난 사람이 없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난 사람들은 꿈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꿈꾸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왜? 꿈을 이루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커져 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렸거든. 대궐 같은 저택 없어도 됩니다. 자기만의 집 사실 없어도 됩니다. 물론 좀 더 안락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셋집에서는 불행한 집이 집을 산다고 행복해질까? 그럼 월세집 살던 가정이 전셋집으로 가면 가정이 화목해지나? 그러면 전셋집에서 가정이 불행하던 사람이 집을 사서 옮기면 갑자기 막 화목해져, 가정이? 그럼 그냥 10억짜리 집에서 100억대의 저택으로 옮겨가면 사람들이 막 천사가 돼? 그런가? 그러면 그런 가정은 좀 무서운 집 아닙니까? 난 좀 오싹한데, 그런 집은? 아, 그러면 이 집은 집이 없어지는 순간 이혼하겠구나. 아, 만약에 이 집은 뭔가 집이 잘못돼가지고 월세방으로 옮겨가는 순간 이 집은 서로 안 보겠구나, 가족들은. 꿈?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운 건 꿈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자기 영역이 없어서이죠. 그러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만드는 법을 익혀야겠죠?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 나의 영역. 물리적인 공간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거. 그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자신과의 대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절대 오글거려 해서는 안 돼.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거는 안 해도 돼. 그건 립서비스니까. 그렇지만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내 입이 돌덩이라도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쪽팔림은 겪어도 돼요. 생명이 되는 실수는 겪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살게 해요.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 오글거림, 처음 안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을 하기가 쉽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정작 아비님도 그렇고, 아비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표현할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죠. 뭔가를 설명할 때 말입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오글거림이든 쪽팔림이든 어색함이든, 단어로 표현할 때야 뭐 찍찍찍찍 생각 없이 나가지만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오글거림, 거기에 질문까지 더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막 강렬한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든지 굉장히 어쨌든 요동치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까지 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사랑은 거의 다 문장으로 표현돼요. 사랑 표현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문장을 기억하세요. 단어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아셨죠?